요즘에 이렇게까지 내 일상을 공유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SNS 운영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SNS를 삭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매일 강박적으로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도, 내 일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이 기회를 잡아서 회사를 다니면서도 작가로 저를 브랜딩 했는데요. 바빠서 매일 글을 쓸 시간도 없고 나를 드러내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남들이 2-3년 동안 걸려서 작업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조용히 한 번에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매일 글을 쓰기도 어렵고 나를 공개하기 싫은 분들도 계시죠? 저도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아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매일 강박적으로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도, 내 일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매일 글을 쓸 시간도 없고 나를 드러내기 싫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매년 8월 말부터 시작하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브런치는 이제 좀 시들해진 플랫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아무 목적 없이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는 건 저는 비춥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게 낫죠. 하지만 브런치북 프로젝트를 염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브런치 작가 활동은 필명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나를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50여 개의 유명 출판사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나의 글을 세상에 가장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글 10편만 써도 공모전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시간 투자 없이 내 글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물론 누구나 다 책 출간에 성공하진 않겠지만 책 출간에까지 성공하면 남들이 2-3년 걸려서 작업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시간도 적고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이렇게 크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2020년 7월부터 브런치 작가로 활동했고 그때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그해 12월에 출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년 8월에 첫 번째 책을 출간했고요. 이때를 시작으로 저는 인문교양 작가로 저를 퍼스널 브랜딩해서 현재는 글쓰기 강연을 다니고 글쓰기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브런치 작가 활동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던 거죠. 제가 브런치 작가 활동으로 책을 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영상 한 편으로도 브런치 작가 심사에 통과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글을 잘 못 쓰니까 작가 심사에 합격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브런치 스토리는 글 솜씨로 승부하는 곳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승부를 보는 곳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브런치에 올라오는 글들을 눈으로 확인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사진에 있는 글의 제목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특출난 문학적 글쓰기 능력이나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관건은 내 이야기를 얼마나 솔직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브런치 작가 심사에 계속 떨어져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이야기를 꽁꽁 숨기는 분들입니다. 스토리로 승부하는 글쓰기 플랫폼에서 내 이야기를 꽁꽁 감추면서 건조한 글만 쓰면 작가 심사에 통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스토리텔링에서는 역경, 좌절, 분노, 행복, 슬픔 등 이런 작가가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 글의 매력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모두 숨기고 좀 있어 보이는 내용만 쓴다는 건 스프를 3분의 1만 넣고 끓인 라면처럼 심심한 글을 쓰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솔직하게 글을 쓰되 필명을 사용하시라고 솔루션을 드립니다. 브런치는 오로지 글로 승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굳이 실명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책을 출간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 쓰고 싶은 확실한 나만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작가 심사에 떨어지는 분들은 글의 솔직함과 과감함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브런치 작가 심사에 떨어지는 두 번째 케이스는 글에는 꼭 유익한 정보를 담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경력을 갖고 있거나 화려한 커리어를 갖고 있어서 당연히 심사에 통과할 것 같은 사람들이 보통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스토리가 아니라 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자신만의 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분들은 글을 쓸 때 무조건 유익한 정보를 담아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마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플랫폼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브런치는 광고가 불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홍보글이나 정보글이 호응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라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뭔지 조금 애매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자신이 10년차 직장인이라면 능숙한 직장인이 알고 있는 직장생활 꿀팁을 글로 쓰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가 심사에 도전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소통을 주제로 글을 쓴다면 MZ세대와 소통을 잘하는 방법 이런 제목이 아니라 박사원과의 점심, 선배인 내가 물을 먼저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식으로 글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앞에는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뒤에는 스토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케이스든 두 번째 케이스든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면 작가 심사에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브런치 작가 심사에 도전해서 통과하면 매우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브런치 작가 활동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브런치 작가 활동을 통해서 책을 출간했던 제 노하우를 한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책까지 출간하면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브런치 작가 활동을 시작해서 8월에 공모전에 참가하면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들에게 전부 메일을 돌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브런치는 출판사 대표들과 편집자들이 주목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유망한 작가가 등장하면 정말 귀신같이 컨택을 해요. 컨택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브런치 통해서 메일이 오거든요. 브런치부 출판 프로젝트에는 보통 50여 개의 출판사가 참여합니다. 50개의 출판사가 선정하는 작품이 50편이 나오겠죠. 그 작가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거고, 또 수상 작가는 별도로 출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경우에 속하고요. 이런 식으로 매년 새로운 작가들이 데뷔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런 기회를 얻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출판사로부터 제안을 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소 20편 이상의 글을 써두는 겁니다. 5편, 6편 정도의 글로는 절대 출간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글의 가능성도 보여줄 수 없는 분량이고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작가의 역량을 파악하기에도 좀 부족한 분량이에요. 적어도 최소 15편에서 20편 이상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외로 출판사들이 제안을 줄 때 글이 다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주지 않아요. 저번에 올리신 어떤 글이 너무 좋았어요, 작가님 이런 글을 더 써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글을 써서 우리의 능력을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는 8월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지원을 보통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서 나의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는 글들을 미리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출판사로부터 제안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은 목차를 미리 완성하고 글을 쓰는 거예요. 브런치 작가 심사에 통하고 나면 대부분 글을 중구난방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의 이야기를 다루거나 일상을 다루는 글을 주로 쓰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현상이 있는데, 통일성이 떨어지는 글을 쓰면 출판사로부터 제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을 쓰려면 적어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200편 넘는 글을 써야 하기 때문이죠. 목차를 바탕으로 쓴 글에 살을 붙여서 200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글을 10편 썼어도 일관되지 않는 이야기의 글을 책으로 엮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을 미리 고려하셔서 내 삶에서 어떤 이야기로 글을 쓸지 정하셨다면 목차를 먼저 짠 다음에 글쓰기를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출판사로부터 제안을 받는 마지막 방법은 타겟 독자를 설정하는 겁니다. 모두를 위한 글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지만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글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연애 편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내 글이 누구에게 읽혔을 때 가장 좋을지 타겟 독자를 먼저 설정해보세요. 타겟 독자만 예리하게 설정할 수 있어도 출판사는 여러분들의 글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타겟 독자가 있다는 거는 결국 이 글이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돈을 내고 구매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여기까지 브런치 작가 활동으로 책을 출간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런치 작가 심사에 합격하는 팁과 출판사로부터 제안을 받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브런치북 공모전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근데 작가 심사에 통과해서 글을 쓰려면 적어도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꼭 도전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진짜 제대로 브런치 작가 심사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서 이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심사문항 작성 프로세스와 책 출간을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제가 상세히 정리했거든요. 브런치 작가 활동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푹소랑이었습니다.